자, 이제 또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앞서 이제 IT 잠깐 쭉 맥락 봤고, 뭐 뻔한 내용들 쭉 또 봤고, 결국엔 오늘 또 시장 주류적인 내용은 최이마의 일발장전. 제 입으로 자꾸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머쓱하지만 네,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오늘은 바이오 얘기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백신 낙관론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것을 또 받쳐주는 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고, 지금 뭐 속보 나가고 있습니다만 WHO에서는 북한에 최근 1,100명의 코로나 검사 모두 음성 판정이었다. 저게 이제 WHO에서 한 건지 북한 자체적으로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두 음성이라고 하니까. 네. 하지만 뭐 이게 방역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잘 우리가 방어한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 유입이 또 계속 있으니까 해외는 뭐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상태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이렇게 좋게 되는 거는 백신에 대한 얘기들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지만 이미 보도 내용 나온 거고 다 해서 내용 정리만 잠깐 해드리면은 뭐 시네어젠이라는 바이오 기업이고 인터페론 베타 치료 효과를 발표했고, 그거보다 이제 파이자하고 바이오엔테크 독일 임상이 또 성공적이다라고 발표했고, 요 세 번째죠. 옥스퍼드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초기 임상 전원에 이제 항체가 발생했는데 이걸 발표 나오면서 이제 모더나는 주가가 12% 급락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주가가 또 올라가고. 근데 이제 표본 대상이 좀 달랐죠. 모더나는 한 40명대,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1,000명 단위니까 아마 이게 더 빠르고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백신도 경쟁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래서 셀트리온이 어제 발표한 바는 이건 백신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9월부터 항체 치료제가 나오면 백신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태근 팀장님? 그렇죠. 치료제가 나오면 백신이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감기도 뭐 예를 들어 감기와는 좀 비교가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럴 수 있네요. 감기도 독감 백신이 있잖아요. 독감 네, 백신 예방 백신이 있고 그리고 타미플루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백신도 있고 뭐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걸려서 치료하는 것보다 안 걸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백신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이제 백신들이 굉장히 그래갖고 WHO가 또 밝힌 바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150개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후보가 네. 개발 중이고 그중에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은 23개 정도 된다고 해요. 뭐 결국에는 그중에 하나 얻어 걸리겠다 이런 건가? 그중에 하나 또 우리나라 기업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도. 제넥신도 지금 하고 있고. 네.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백신과 치료제는 이제 좀 계열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신은 말 그대로 걸리지 않으려고 미리 이제 예방 차원에서 백신을 맞는 거고요. 백신을 맞아도 혹시 또 걸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면역 반응에 따라서는 항체가 형성이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걸리는 분들은 또 치료제가 있어야 또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계열이 좀 다르다. 어느 하나 때문에 이제 뭐 무용론이 나타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네. 이게 개발의 시점 자체가 백신과 치료제가 뭐 거의 비슷한 시점에 개발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하나가 먼저 개발이 돼버리면 이제 다른 쪽은 조금 이제 무용론이 제기가 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인상의 진행 단계를 보면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빨라야 뭐 올해 안에 뭔가 좀 성과가 나오고요.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약물 재창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임상의 과정을 감안했을 때는 정말 빨라야 뭐 올해 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내년 이제 상반기 내에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많은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 특히나 우리 앵커님께서 이제 브리핑 해주셨던 것처럼 해외에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 특히나 아스트라제네카는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이제 1,077명으로 대상으로 한 실험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서 이제 모더나라든지 뭐 바이온테크 그다음에 화이자 계열의 이런 이제 기업들이 이제 개발을 한 임상의 초기 단계, 그러니까 1 이상의 단계의 임상의 환자 숫자를 보면 뭐 40명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안전성에 대한 입증이지 유효성에 대한 입증이라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초기 임상의 결과 중화항체가 이제 다 형성된 게 전원에서 이제 형성된 게 이제 1,000명이 넘는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거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유효성에 좀 근접을 좀 했다. 다만 이 모든 과정들은 결국은 대규모 지금 뭐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이제 연합은 어찌 보면 한 3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7월 말부터 임상 3상을 이제 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대규모 임상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올해 상반기 안에 가급적
위협적이면 좀 끝내겠다. 초고속 작전이라는 또 프로젝트를 통해서 네. 수조 원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이유는 이걸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게 아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재선하고도 연계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좀 활용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는 그렇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어제 신풍제약이라는 기업이 신풍제약의 가격 제한 폭의 상한가, 그렇죠. 뭐 지금 13거래일 연속 상승인 것 같은데 뜨겁습니다. 부강약품도 그렇죠. 또 올라가고, 맞습니다. 뭐가 하나 툭 나오면 툭툭 거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감 반영이라 봐야 되겠죠. 기대감. 네. 시세는 뭐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렘데시비르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증상 치료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피나맥스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피나맥스 같은 경우도 염증 완화제거든요. 스테로이드, 네. 스테로이드 계열 아닌가? 그긴 한데 그게 결론적으로 그 효능이 염증을 완화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능 때문에 지금 덱사메타손도 마찬가지 염증 완화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스테로이드 계열이 네. 이제 부작용 이슈를 들고 나오는데 의학 전문가들은 이제 치료용으로 단기적으로 뭐 짧게 하는 거는 오히려 치료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부작용보다는 그것이 우위성이다. 그 그래서 이제 부분이 피라미스 많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지금 일상 같은 경우는 정상인들을 대상해서 안정성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떤 약한 부작용은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전원 항체가 뭐 나온다든지 염증이 완화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스테로이드 계열로 해서 어떤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중요한 건 정상인이 아니라 이제 노인분들이라든지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투입이 됐을 때 진짜 항체가 형성이 되고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한 부작용이 끝이 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약 먹을 때 명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 단적인 어떤 명현 반응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제가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니지만은 아직까지 큰 기대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거쳐가야 일상이잖아요. 되는. 네. 네, 말 그대로 일상이잖아요.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신종플루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여러 가지 바이러스 거쳐갔는데 거기서 백신이 만들어진 건 신종플루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한 가지도 참고할 만한 문헌이 있는데 2015년도에 그 네이처 메디신이라는 저널지가 있어요. 네. 거기에 우한 연구소에서 이 바이러스를 그 개발하는 과정의 어떤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놨는데 이게 리버스 제네틱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바이러스인데 이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이 그 제네틱스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는 바이러스 치료하기 위한 어떤 치료제 용도로 개발이 됐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지금 이 상태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 우한 연구소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서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던데 그 면역 치료제인지 백신이 전혀 듣지 않는 참 위험한 바이러스라는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쉽지 않은 네, 맞습니다. 과정이다. 결론은 그거야.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만만한 대상은 결코 네. 아니다. 코로나19라는 그리고 존재가. 이 백신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일상 이상에서는 안정성과 부작용 테스트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이상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3상에 들어갔습니다. 그건 정부에서 4억 달러 정도의 정부 지원금이 있다 보니까 진입이 된 건데 이상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3상에 들어갔고 모더나의 이상이 어떻게 발표될지가 저는 상당히 좀 궁금해요. 그렇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기업들 일상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에서 이 부작용, 그러니까 명현 반응이랑 좀 하기엔 좀 너무 그런데 이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 완벽하게 건너뛸 것인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3상은 정상인한테 할 수 없으니까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대상으로 진행이 될 건데 이 아시다시피 중화항체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짝퉁 ACE2라는 효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세포에 ACE2라는 그 이런 효소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 빨간색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돌기라고 돌기. 그러잖아요. 그게 스파이크 프로틴이라는 건데 그게 이게 접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접착을 하기 전에 짝퉁 ACE2 효소가 나가지고 이걸 잡아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이 이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몸속에 들어갔을 때 이 작용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 RNA 바이러스가 증식이 되는 걸 막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 말씀드린 건 갈 길이 아직 많이 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걸린 사람들이 어떤 이 효능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주제를 뭐 너무 나갔으면 이제 네. 100분 토론 되는 거고. 우리 이제 개장 30분 남겼으니까 사실 이걸 여쭤보는 거는 어제 그 모더나의 주가처럼 상대적으로 주가가 뭔가 도출되는 기업은 확 오르고 또 두 번째 뒤처진다 그러면 네네. 확 떨어지고 이런 네네. 것이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될까 봐. 그게 제가 하나
맞다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이번에 그 모더나가 임상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상 진행했잖아요. 진행하게 되면서 주가 급등을 했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현상이 있는지 아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임원진들이 스톡옵션하고 주식을 1,300만 주 정도 팔게 되면서 2억 불 정도 차익 실현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성공을,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적인 얘기인데 이게 만약에 실패를 가정하고 이 스톡옵션을 한 건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네. 아니요. 이렇게 제가 계속 말이 길어지네 진짜. 아니. 하여튼 그래서 자꾸 말 끊어서 죄송하지만 그래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뭐 재료가 어제 나왔잖아요. 네. 셀트리온 또 오늘 기준점이 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죠. 셀트리온 얘기하고 국내 몇 가지 기업들만 잠깐 봐고. 네. 그 어쨌든 우리 팀장님께서 상당히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항상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와 관련된 기업들 얘기를 할 때 부작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좀 무서운 얘기이긴 한데 오늘은 이제 팀장님이 이제 말씀을 좀 꺼내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조금 보태기를 좀 한다면은 사실상 이 치료제라든지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을 1년 반 안에 끝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걸 임상을 하는 게 개발에 성공을 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임상의 과정을 길게 하는 거는 임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예후에 대한 부분들까지 추적 관찰을 해야 실제 최종적으로 이게 치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5년 뒤에 무슨 큰 부작용이 나타나서 더 심각한 질환이 생긴다라거나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어쨌든 시간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모자라죠.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그런 어떤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서 뭐 심각한 재앙이 초래할지라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라고 다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초고속 작전이라는 프로젝트가 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모더나라든지 지금 화이자 계열의 이제 백신 결국은 이제 mRNA 계열의 이제 바이러스를 만드는 게 백신에 대한 바이러스를 만드는 게 사실상 어찌 보면은 바이러스가 이제 변이된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무용론을 제기하는 분들은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포인트는 결국 이 바이러스가 변이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파이크로 도달하기 전에 이미 변이가 된 바이러스가 그걸 차단을 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이 분명히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백신 개발은 정말 좀 어렵다. 그래서 신풍제약 제가 말씀을 아까 꺼내다가 이제 말이 좀 끊겼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신풍제약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급등을 하는 건 저는 이런 논리라고 봐요. 아까 스테로이드 계열의 이제 치료제 덱사메타손 그리고 신풍제약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까를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보급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네네네. 가격이 아주 싸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테로이드 계열이라서 정부용 알약이니까. 네, 그렇죠.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치료제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백신을 만드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이게 너무 효율적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임상 2상에 진입해 있는 치료제,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임상 2상에 진입돼 있는 신풍제약이라든지 부강약품 등등등 기업들의 신풍제약은 주가가 오늘 투자 경고로 거래 그렇죠. 정지, 오늘 거래 정지거든요. 하루 정지되니까 네. 아마 또 그래서 다른 쪽으로 오히려 수급이 부강약품 걸리나. 쪽으로 뭐 수급이 좀 붙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점 이게 경제적인 효용성을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전 세계가 개발하고 있는 게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따지고 있다라는 게 시장이 좀 투영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셀트리온은 또 이런 종목들과는 또 궤를 좀 달리하는 거예요. 항체 치료제는 완전히 신약으로 지금 접근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이미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CT P59라고 하는 이 항체 치료제 코로나19를 치료하기 위한 신약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임상 1상에 진입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오히려 셀트리온도 이런 이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제 오히려 셀트리온은 호재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 음봉 마감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치료제의 가치를 감안했을 때 셀트리온이 만약에 올해 안에 뭐 양산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가시적인 좀 성과를 좀 낸다면 그야말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들 신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가장 좀 근접한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기업으로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모멘텀까지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뭐 빨라지는 코로나 백신 시기에 뭐 세계 곳곳에서 낭보가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뭐 주제로 잠깐 다뤄봤는데 너무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제약이 있고 결론적으로는 쉽진 않은 과정이지만 우리는 우리 거 잘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서 네.
김현 매니저는 보내드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골드 김현 매니저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